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을 후발주죠. 3천당 제약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공략하고 챙기고 공략하고 상한가까지 왜 이 종목을 선정을 하고 집중을 했는지 그 좀 설명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공략하고 챙기고 또 담고 챙기고 담고 챙기고 요때는 이제 지키는데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지면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가까지 눌렸다가 회복을 해주는 모습에서 베팅을 했던 건데 그리고 또 오프라인 강의를 다시 한번 또 추진해보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마감 잘 하셨나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강의를 이번 주 앞두고 있어서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영상 업로드를 좀 쉬었습니다. 오늘장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이램과 하이스티 이렇게 두 종목이 관세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장 초반에 이제 3천당 제약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 10%대 구간에서도 봤었는데 매매를 못했어요. 대신에 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을 후발주죠. 3천당 제약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공략하고 챙기고 공략하고 상한가까지 풀리고 나서 챙기고 요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물량은 없고 다음에는 제가 좀 봤던 오후에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공략을 하고 요 구간에서 한 3% 정도 나왔을 때 쭉 챙겼거든요. 챙겼는데 이거 조금만 더 욕심을 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암흑기였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실적 발표와 함께 중요한 요 라인이죠. 승령선과 앞쪽의 지뢰 시그널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OCI 홀딩스도 건드렸다가 정리를 했었고 SGA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략을 하고 챙겨주고 한 두 차례 정도 거의 5% 가까이 챙겨줬었는데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했다가 욕심을 냈거든요. 추가 매수했다가 평단이 올라갔겠죠. 요 자리에서도 담다가 좀 시원치 않아서 요 구간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략을 또 해봤다가 그냥 아니다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국일재지라는 종목도 오늘 건드려 봤다가 아쉽게 짧게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본절선에서 거의 조금 더 욕심을 냈다면 아니면 다시 공략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고요. 수익을 낸 종목은 아니지만 짧게 손절 본절선에서 마감을 한 종목인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지키는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차트. 제가 이제 교육방 때 도운시스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지면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가까지 눌렸다가 회복을 해주는 모습에서 베팅을 했던 건데 5일선 타고 가거나 생명선 눌렸으면 지키고 가거나 시가를 다시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돌파했으면 지키고 가거나 지켰어야 되는 라인들을 다 벗어납니다. 생명선 벗어났죠. 시가 다시 벗어났죠. 해서 반등 줄 때는 일단 정리를 하고 매도는 언제 하느냐 매수의 기준이 틀어지면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때 매수했던 기준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기가 막히게 보시면 자로 잰 듯이 생명선 아래에서 저항을 받고 시가부터 무려 15% 이상 빠집니다. 폴더블 관련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시장의 관심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음봉이 떴지만 음봉을 좀 먹어가면서 시세가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좀 미리 켜놨는데 LS 스펙 1호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지금 뭐 시가 대비해서는 어제 거의 80%가 넘게 올라갔고요. 제가 이제 매매했던 자리가 이제 요 영역대인데 저는 이제 직전의 고점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베팅을 했고 대략 요 자리서부터 찍어보더라도 여기가 5%가 넘어요. 여기까지가 10%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략을 하고 5% 정도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도 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흔들림을 겪어가면서도 엄청난 슈팅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중간에도 아마 교육방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스펙주는 2,000원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고요. 어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 NHN KCP라는 종목 어제 공략하고 챙기고 요때는 그냥 본절선에서 그리고 요게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봤다가요 짧게 손절을 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요 종목을 보시면 여러 차례 좀 건드려 봤었는데요. 공략했다가 줄이고 공략했다가 줄이고 뭔가 타이밍이 계속 안 맞았어요. 요때 눌림에서 챙겨주고 다시 한번 요 자리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요거 제가 미리 걸어놨던 물량이거든요. 요 자리에서 베팅해서 기본적으로 3% 구간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슈팅 나와줬을 때 챙겨주고 흔들려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냥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었다. 그 다음에 요거는 0606으로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하이스틸이라든지 하이스틸 상한가를 오늘 관세 관련해서 갔는데 저는 먹지를 못했어요. 요때 괜히 건드렸다가 짧게 손절을 했었고 제가 장 초반에는 봤던 게 미트박스
라는 종목입니다. 공략을 했다가 거의 본절선에서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이걸로 딱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요게 갈 녀석이었다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아까 도인시스처럼 오늘 상장 종목처럼 생명선 타고 가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매도를 했느냐? 물론 뉴스도 있었지만 근데 그 뉴스는 소고기라고 쳐보시면 7시 20분에도 쌀 소고기 제외 가당 이런 부분이 이미 있어요. 10시 24분에 또 나오고 11시 28분에 나왔습니다. 10시 24분에 보시면 10시 24분이면 여기에요. 여기. 그런데 차트가 말을 하죠. 직전의 고점을 뚫어냈으면 탄력적으로 좀 이어졌어야 됐는데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그래도 생명선을 지켰는데 지레싱을 뜨더니 여기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그래서 요거는 뉴스가 없었더라도 뉴스와 상관없이 지레싱을 뜨고 암흑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요 자리에서부터는 그냥 아닌 거예요. 정말 추세가 중요하다. 차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자리에서부터 오늘 거의 뭐 요거는 20%가 빠졌습니다. 도인시스는 지금 시간에서 한 1%,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보자라는 말씀 드렸고 어제 BH라는 종목을 최근에 제가 교육방 때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분위기가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그 파인 엔텍의 투자 규모 지정까지 달렸잖아요. 급등에 따라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이었었고 또 도인시스라는 종목이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올려드렸던 이 시장 동향 특징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이런 레포트들과 함께 넣어놨는데 이틀 전에 이 자리에서 이것도 급소입니다. 급소에서 이제 교육방 때 좀 짚어드렸었고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켜가지고 요거 오늘은 아니고 자 보시면 어제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공략하고 계속 욕심을 냈어요. 그러면서 챙겨주고 아마 요 자리에서부터 비중 실은 거부터 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도 다 안 팔았거든요. 또 추가 매수했다가 근데 계속 빠져요. 그래서 요때 짧게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팅 해가지고 챙기고 여기까지 끌고 가질 못했어요. 다시 공략을 해서 요 구간에서는 그냥 잃지 않는 선에서 뭐 큰 재미를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종목 선정을 하실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 무조건 차트,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을 보셔야 됩니다. 모멘텀이라는 것은 크게 수급 모멘텀, 재료 모멘텀, 실적 모멘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 상황, 지금 시장 최근의 상황은 폴더블 관련해서 좋은 상황이었고 BH라는 종목은 첫 번째 요 자리가 급소였습니다. 급소였고 뭐 레드불 싱얼도 있고요. 의미 있는 자리였고 상황, 폴더블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었다. 그래서 뭐 20%대 아마 영역에서는 제가 뭐 재미를 크게 보진 못했지만 왜 요 종목을 선정을 하고 집중을 했는지 그 좀 설명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제가 목을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지금 편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열도 나고 삼천당 제약, 옵투스 제약, 제2의 개별적인 뭐 뉴스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풀무원 후발주로 또 움직였던 게 우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마감 상황이 좀 아쉬운데요. 굉장히 좋은 차트를 그릴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은봉은 결국에 먹으면 돼요. 요 자리를 다시 치고 가는지 양봉으로서 계속 풀무원과 함께 보고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 동양철강, 이램, 하이스틸 다 관세입니다. 관세 관련된 종목들 체크 다시 한번 해보고요. 구글재즈 그리고 뭐 기아 오늘 또 이제 관세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쪽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제가 매매한 종목은 없지만 모티브 링크도 정말 오랜만에 보였어요. 모티브 링크라는 종목은 요런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겠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요 딱 자리 생명선 추세와 지뢰 시그널 뜨고 암흑기 요 은봉부터는 공략할 곳이 아닌 겁니다. 앞서 제가 미트박스 보여드렸죠. 똑같아요. 미트박스는 분봉이었고 모티브 링크는 일봉입니다. 일봉이나 분봉이나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차트 보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려 38%, 40%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생명선만 지켰더라면, 알고 있더라면 이런 지뢰 시그널, 어떤 자리에서 지뢰 시그널이 뜨고 어떤 자리가 암흑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쓸데없는 자리에서 물타기를 하거나 공략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티브 링크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보였는데 오늘 자동차 부품 쪽 관세 관련해서 좀 핫하게 움직여서 기아, 현대차가 뭐 7%, 8%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화신, SL, HL 만도 이런 종목들 자동차 부품 쪽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는 점. 현대약품도 뭐 장중에는 끼를 냈었는데요. 매매를 하진 않았고 요것도 보세요. 3분봉인데요. 지뢰싱을 뜨고 암흑기 접어들고 기가 막히게 3분봉 저하. 요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 요 자리에서 물타기를 했다. 그건 잘못된 거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 NHNKCP도 스테이블 코인 쪽 차트가 가장
좋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권리락이고요. 카카오페이는 여전히 암흑기고, 카카오페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매매를 포스코 그룹주들을 했어요. 프리마켓에서부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매매를 했었던 매매 복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포스코 퓨처엠이 당시에 움직이고 있었고요. 이 카카오페이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 5%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일봉상 자리가 이날 오전 9시 9분에 이렇게 더 급락하기 전에 스테이블코인 시총 상위주들 카카오페이 다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이날도 여전히 암울한 암흑기 속이었고, 반대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지지 저항 받았던 자리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멘트 드리면서 저도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복귀 요거 좀 참고를 하시고, 이게 제가 지금 켜놨는데 요겁니다. 포스코 엠텍하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하고 챙기고 또 담고 챙기고 요때는 이제 지키는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도 한번 보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포스코 엠텍 계속 끼를 부리고 있어요. 엠텍이 연일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에코프로 쪽보다 확실히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말 급등을 했다가 오늘 좀 박살이 났습니다. 리튬 포스가 이렇게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5분봉으로 좀 보여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공략을 하고 일봉 차트를 보고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등출단 3% 구간 챙겨주고 또 담았습니다. 그리고 쭉 욕심을 냈어요. 요 구간에서도 베팅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날 그냥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제가 주목했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고, 요 자리에서 슈팅이 만들어졌는데 이날 개파락 출발을 하고 프리마켓에서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정리를 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요것도 정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요 기준으로 볼게요. 요 제가 매도한 기준으로부터 보더라도 거의 7%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목이 벌써 따가워요. 강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목을 좀 아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요 박스권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뭔가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아쉬운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게 미국 증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날 9% 빠졌었거든요. 뭐가 됐던 간에 갈 종목이라면 어떻게든 지키고 가줘야 됩니다. 갈 종목이라면 어떤 악재가 나오던 간에 가야 돼요. 지킬 자리 또 지켜줘야 돼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또 지키면서 움직이는지 보고요. 지금 요런 추세를 좀 깬다거나, 그러니까 요 밑에서 이렇게 음봉이 또 만들어지면서 특히 요런 자리를 깨면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신재생 쪽도 분위기,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나쁘지 않고요. 이것도 마저 좀 보여드릴게요. YG 플러스라는 종목도 보시면 어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재미를 못 봤어요. 제가 이제 비중을 요때 좀 크게 줄여가지고 여기서 챙기긴 했지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았다. 크게 재미를 못 봤다. 등락률 대비해가지고는. 그리고 또 욕심을 냈던 건데 한번 챙기긴 했는데 요 구간에서 또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요 구간에서도 그냥 진입을 해봤다가 말았었고, 오늘은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조정받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건드리진 않았어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빠졌어요. 정규장 더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카운터어택 제가 최근에 공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 강의를 다시 한번 또 추진해보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공지 확인하시고요.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에 처음 진행되는 카운터어택 강의인 만큼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에 달라진 부분들, 카운터어택 최신 사례 중심으로 해서 업데이트식으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카운터어택이랑 무엇인지 미리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은 지금 보여드리는 공지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YG 플러스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도 어제 공략하고 챙기고
공략하고 챙기고 요때 손절을 했었고요. 그래서 YG 플러스, 스튜디오 미르는 K-팝, 데몬 헌터스, 빌보드, 그리고 YG 플러스도 역시 빌보드, 블랙핑크 계속 이런 부분들은 챙겨보면서 큰 그림에서 차트가 깨진 건 아니에요.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생명선은 살아있잖아요. 이쪽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컨디션이 좋으면 내일도 영상을 하겠는데 목 상태가 좀 오늘 해보니까 좀 무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마스터 클래스 온라인 라이브가 26일날 저녁에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영상은 올려드리지 못하더라도 포스팅으로 또 인사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